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이를 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김민석이가 이제 그 국회로 장동혁 대표실로 찾아와서 면담을 한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이재명이로서는 이게 똥줄이 타죠.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내후 외환이거든요. 그냥 밖으로는 이게 트럼프한테 온갖 게 뭐 뺨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 왔더니 또 정청래가 온갖 게 사고를 치면서 여야 간에 그 협치도 안 되고 거기다가 뭐 그냥 밀어붙이겠다. 검찰청 폐지부터 막 밀어붙이겠다 난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때 그래도 그 야당하고 조금 협치를 하면 정청래를 좀 견제할 수도 있고 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외교 참사도 조금 이게 그 국민들한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좀 부풀려 가지고 뭐 야당 대표하고 만나면서 좀 성과를 설명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잘했나? 이거는 이게 내용도 안 보고 또 믿는 바보들도 많거든요.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트럼프하고 정청래 내후 외환 심각한데 근데 그나마 이게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게 그래도 좀 이래 회담하면서 모양새를 좀 갖추면 조금 이게 그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똥줄이 타거든요. 그런데 그 직접 장동혁 대표가 호락호락이 안 만나주니까 계속 단독 여야 단독 회담을 하자. 이번에 같이 만나더라도 다음에 꼭 단독으로 해야 된다. 약속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을 달면서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김민석이부터 보낸 것 같아. 김민석 총리 당신이 먼저 가서 좀 이게 그 장동혁 좀 달래고 설득해봐. 우리 여야 영수회담 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이재명의 특명을 받고 김민석이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게 만남도 싸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오늘 만남도 할 말 다 해버리더라고. 장동혁 대표가 아주 사이다 반응입니다. 김민석이한테도 할 말 다 해버리더라고. 뭐라고 이제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네.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에게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이 말이지.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여야 협치에 총리도 역할을 해달라.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옛날에 뭐 유행가 노래 가사로 비유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뭐 난 잊을래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이게 지금 여야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여야 협치에 총리도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고 자꾸 과거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말도 안 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야, 참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이게 옛날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 이제 반민특위에서 처음 이게 있었고요. 4.19 끝나고 이게 특별재판부가 있다가 곧 없어졌죠. 4.19. 그 외에 이게 혁명 때 아니고 없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혁명하냐? 너 숙청하냐? 이게 맞잖아요. 숙청이나 혁명 안 하면 이게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우리 4.19 혁명 때 또는 이게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 이때 왜는 이게 특별재판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만드는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했네. 민주당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3대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진짜 어렵다. 노란봉투법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걸 일방적으로 통과하느냐. 이런 식으로 김민석 총리한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특별재판부를 강행 처리한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기업을 목재는 이런 데서 이게 처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검을 연장해서 완전히 지방선까지 이용해 보려고 별지랄을 다 하고 있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장동혁 대표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민석이가 별로 뭐 할 말이 없지. 김민석이가 뭘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네. 하여튼 이놈들은 아부는 잘해. 아부는 뭐 이재명이도 트럼프한테 가서 그냥 아부한다고 걔 난리치더니 김민석도 와가지고 뭘 했냐면 야 처음에 장동혁 대표대가 놀랬다.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짧은 정치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당대표대가 놀랬다. 그러면서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거친 풍부한 경륜 이렇게 또 아부하는 거야. 장동혁은 이제 그 행정공무원, 행정고시, 그 다음에 판사, 사법고시,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다 거친 경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가 계속 여야 협치, 면담을 원하니까 같이 이게 조속하게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심부름 온 것 같아요. 김민석이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뭐 그냥 무조건 이재명 만나면 안 되지. 우리가 이게 단단히 요구할 거 요구하고 당당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저런 만남 자체를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래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하여튼 김민석이요. 이 자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정청래하고 비교해보면요. 겉으로는 정청래가 아주 과격하고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너 국민의힘하고는 안 만나고 해산시켜버리겠다. 말로는 이렇게 정청래 하잖아요. 근데 김민석이는 항상 겉으로는 막 웃어가면서 계속 협치합시다. 우리 대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잘 속이는. 그러니까 실제 보면요. 진짜 무서운 놈은 김민석입니다. 정청래는 겉으로만 큰 소리 치지. 또 의외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악랄하거나 그런 놈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김민석이가 더 위선이 강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당해봤잖아요. 김민석이가요. 청문회한테 그때 자기 비판했다고 고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을 그런 게 누구냐면 제가 1번입니다. 서정욱 1번. 그 다음에 전여옥 의원도 고소하고요. 그 다음에 고성국. 그 다음에 가로세로 김세희. 이런 식으로 고소하고 가처분도 하고 방송 삭제라고. 뒤에서는 이런 짓 하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협치합시다. 대화합시다. 이게 김민석입니다. 근데 정청래는요. 아니 고소를 안 해요. 정청래 보고 제가 야 임마 미친놈 너 멍청래 너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고소는 잘 안 합니다. 그게 또 정청래하고 김민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막 강성해도 실제 정청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괜찮다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대표 됐겠지. 근데 김민석이 달라요. 제가 방송을 한 10년 해보면서 얼마나 좌파들 뭐 우파들 제가 욕도 많이 해보고 비판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소송도 제가 많이 당해보고 해보고 했는데요. 뭐 저는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방송계 이야기를 다 들어봤잖아요. 다 정치인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 고소나 소송을 남발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근데 웬만큼 기분이 나빠도 법적 대응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 안 하기로 대응 안 하기로 제일 유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고소고발한 적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동훈하고 비교해보면요. 한동훈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고소고발 해버립니다. 뭐 더 탐사 이쪽은 한 게 아니고요. 우파는 뭐고 성창경도 고소하고 뭐 서정욱도 고소하고 다게 저야 뭐 무혐의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동훈은 근데 그냥 이게 덕이 부족한 거예요. 고소고발을 무자비하게 남발해버립니다. 조금 못 참아 자기 비판하면. 자기는 다운 게시판에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자기는 윤통하고 한동훈의 다른 점이죠. 저쪽도 보면요. 저쪽도 이재명이는 지 이름으로 고소는 안 합니다. 물론 뭐 개딸이라 좀 시켜서 남들이 고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재명이 보기에 뭐 찌재명부터 온갖 욕을 다 해도요. 별로 고소고발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된지 모르지. 윤통하고 좀 비슷한 점은 있어요. 그 점은. 이재명은 이게 고소고발은 잘 안 해요. 물론 이게 뭐 알아서 밑에 애들이 고발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고소고발은 직접 잘 안 해요. 근데 그 김민석이 보세요. 고소고발하는 거. 지 이름으로 바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는 역시 총리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하고 있는데. 한동훈도 이게 법무장관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정청래도 고소는 잘 안 해요. 제가 볼 때 조국이는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요. 조국이 뭐 조민이 포르쉐까지 고소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소 대망이 누가 있다? 조국, 김민석, 그 다음에 한동훈입니다. 조국, 김민석, 한동훈. 이 자들에게 큰 힘으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정청래 또 이분들에게 또 고소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재명이 대통령 됐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도 야, 그럼 이게 야, 멍청래. 내가 네 처음 칭찬했다, 야. 너 고소 안 하니까 너 대통령이 되겠나? 근데 문제는 고소 안 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 대통령 된 사람들은 고소를 안 한다는 뜻이지. 고소만 하면 이게 다 대통령이 된다. 이게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하고 이게 틀리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네가 이게 그래도 조국이나 김민석보다 낫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청래가 대통령감이다 이게 아니고 통을 보면 이게 그 조국이나 김민석보다 낫다. 제가 오늘 그 장동혁 대표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거든요. 김민석이 만나기 전에. 그걸 보냈지. 제가 장동혁 대표, 그 김민석이 만나면 고소 좀 시하래라. 서정욱이, 고성국이, 전여욱이, 김세희 고소해놨는데 이게 내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귀찮으니까. 자기가 협치 대화하자니까. 귀찮으니까. 재판하러 이게 가고 수사받으러 가고 이게 귀찮으니까. 근데 거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총리가 고소해놓으니까 이게 경찰이 쫄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동희 대표한테 그 이야기 좀 해라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를 뭐 워낙 많이 못 받는지 뭐 오늘 기사에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뭐 설마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뭐 짧게. 하여튼 제가 그 알으라고 장동희 대표한테 문자는 저 보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김민석이가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겉으로는 찾아 웃으면서 막 대화 협치하다가 속에는요. 웃는 얼굴 속에 딱 칼을 감추고 있어. 이게 소리 장도라거든요. 소리, 웃는 얼굴 속에 장도, 칼을 감추고 있는. 그게 정청래는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이가 더 위험한 놈이다. 오늘 마침 이게 장동희가 그걸 대표가 꿰뚫어보고 우리 여야 간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다. 이래서 이게 쓴소리하고 돌려보냈는데 장동희 대표가 잘 처신을 한 거죠. 앞으로 이재명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좌파들은요, 분리하면 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독립 해방되고 나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백범 김구나 김규식이 다 이게 불러가지고 남북 협상하자. 자기들에게 분리하면 대화하고 협상하자면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이게 딴짓합니다. 여기 좌파 공산주의들의 특징이니까 절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는 이재명과 회담이든 누굴 만나더라도 거기에 장동희 대표 절대 좌파들의 웃는 얼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